3장 1절 다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2장 8절에서 함수로서의 도함수를 정의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함수가 다함수이거나 지수함수이거나 또는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도함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려는 것이 교재 제3장의 주된 학습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장 1절에서는 간단한 함수 두 가지에 대한 도함수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요. 지수함수하고 그리고 다함수에 대한 도함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미적분항을 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마도 이 3장의 몇 개의 절은 가볍게 넘어가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절도 생략함 없이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x를 미분하면 1, 그리고 x의 n승을 미분할 때 n 곱하기 x의 n-1승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상수 c였을 때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2장 8절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같이 됐죠. 그런데 함수 fx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c가 나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x 더하기 h를 대입하든 x를 대입하든 항상 분자는 c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h분의 자, 요거는 그냥 c가 돼요. 여기도 c가 되고 그 분자가 0이거든요. 그래서 h분의 0꼴 0입니다. 극한을 구하기 전에 이미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0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은 3번의 특수한 경우예요. n이 1이면 요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3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항정리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항정리라는 것은 다음 같은데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n승이 있을 때 자, 이것을 쭉 전개한 것을 간단하게 기호를 시그마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은 다음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r이 0부터 n까지 그리고 nr 그리고 여기는 a에 여기가 n-r승 b의 r승으로 써도 좋고요. 또는 a의 r승 b의 n-1승으로 써도 좋습니다. 즉 이거는 덧셈이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쪽이 a의 r승 b의 n-r승을 써도 무방해요. 뭐 이렇게 쓰든 바꿔서 쓰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nr이 의미하는 바는 얘는 ncr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쓰면 n 팩토리얼이 분자, r 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분모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서 특수한 경우로서 nc0은 1이고요. ncn도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nc1은 n이 나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예요. 자, 이제 이런 결과들은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조합으로서 배웠던 그 기호예요. 컨비네이션의 약 잘 쓴 거고요. 말 그대로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보를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호나 이 기호는 같은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특수한 경우들은 이제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이항정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3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의 n승꼴로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시 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고요. 자, 이제 x가 들어가면 x의 n승이거든요.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h의 n승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은 분자 부분은 x 플러스 h의 n승이고 뒤에는 x의 n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자의 첫 번째 항을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주어진 식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은 조금 앞으로 써볼까요? 자, 여기쯤에다 써볼게요.
자,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x 플러스 h n승이죠. 이 교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교를 쭉 풀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이 교를 쭉 풀어서 써보면 다음 같은 형태로 표시가 가능해요. 즉 a 플러스 b의 n승을 시그마를 풀어서 써본다면 r이 0부터 n까지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n0 그리고 자, r이 0이면 a의 n승 그리고 r이 0이면 0이 하는 모든 수 0승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n1 그리고 a의 자 여기서 r이 1이면은 n-1승 그리고 b의 1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쭉 가서 맨 마지막에 r이 n까지 가면 n에서 n 빼면 0이죠. 0이 하는 모든 수의 0승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b의 n승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n0는 얘를 뜻합니다. 1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a의 n승 그리고 a의 n승 그 n1은 여기 있다시피 n이에요. 그래서 a의 n-1승 b의 1승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n은 1이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b의 n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자 a는 내림차순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오름차순으로 가고요. 앞에 개수는 이제 nr을 컨비네이션 이렇게 nr을 하나하나 계산한 값을 앞에다 개수에다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여기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여기다 쓰면은 자 이제 여기는 ab가 아니라 x하고 h로 되어 있으니까 a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x의 n승 이와 같이 될 것이고 x의 n승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n 곱하기 x의 n-1승 그리고 뒤에 b 대신에 h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해보면 컨비네이션 n2가 있어요. 이렇게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의 n-2승 그리고 h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점점점 맨 마지막에는 b 대신에 h의 n승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다시피 x의 n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의 n승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 x의 n승, x의 n승이 서로 소거됩니다. x의 n승이 서로 소거되고 남는 항들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고 계속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여기 서로 소거됐고요. h 약분되니까 n 그리고 x의 n-1승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여기 h의 1승, h의 제곱이에요. h가 하나가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n2 그리고 x의 n-2승에 h가 남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분하니까 n승 1승이니까 h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극한은 첫 번째 항에는 h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전부 다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전부 다 0이 될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남는 것은 얘만 남는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h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x의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x의 n승에 관한 도함수는 분자의 첫 번째 항을 이항 정제를 이용해서 정돈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3번의 특별한 경우가 2번이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x의 n승에 관한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지수에 있는 n이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공식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하나 볼까요? 여기 예제 1번을 보면은 기호 표기의 다양성이라든가 독립변수의 어떤 변화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fx가 x의 6승일 때 f'은 6x의 5승을 뜻하고요. 자 y 콜 x의 1000승으로 돼 있어도 y'은 지수 내려오죠. 1000 내려오고 x의 1000에서 1 빼니까 999승 이와 같이 됩니다. 독립변수가 꼭 x가 아니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x가 아니라도 t가 되든 r이 되든 전혀 상관없이 dy dt 구하면은 4t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3r의 제곱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x의 n승권을 미분할 때는 독립변수가 어떤 경우든 간에 n 내려오고 x의 n-1승이 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경우로서 뭐냐면은 이것은 n이 조금 아까 다뤘던 것은 n이 자연수였습니다. 즉 양의 정수였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n을
이미 실수로 확대를 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미 실수로 확대된 것은 나중에 로그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좀 더 수월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3장 6절에서 로그를 배운 다음에 그때 가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우리는 이 n이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 n이 2분의 1이라면은 n이 2분의 1이라면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자, n이 2분의 1이라면 루트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n이 2분의 1일 때, 즉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라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n이 내려오면 2분의 1,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승은 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x의 2분의 1승,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죠. 그 역수니까 루트 x를 미분하면 2배 루트 x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마치 공식처럼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 x 자주 미분하거든요. 그래서 x의 2분의 1승, 즉 루트 x를 미분하면 2배 루트 x분의 1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자, 이번에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곧 x분의 1을 뜻합니다. x분의 1을 미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자주 등장합니다. 역수꼴을 미분하는 것. 자, 일단 얘를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n이 이미 실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공식처럼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할 거예요. x의 마이너스 2승은 제곱의 역수라는 얘기니까 x의 제곱분에 앞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루트 x를 미분하면 2배 루트 x분의 1. 공식처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역수 형태와 근호가 들어있는 형태의 도함수를 각각 구해보시오라는 얘기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의 제곱의 역수예요. x의 제곱의 역수는 다시 쓰면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n 내려오죠.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죠. 이렇게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승은 분의 1이잖아요. x의 3승분의 1 마이너스에서 x의 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B번을 미분해 보도록 할까요? B번은 역시 근호가 들어있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근호가 들어있는 문제 볼까요? 자, 세제곱근 x의 제곱에 대한 세제곱근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건 지수로 다시 바꿔 쓰면 x의 제곱의 3분의 1승이니까 다시 쓰면 3분의 2승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얘를 미분하면 n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죠. 3분의 3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와 같이 됩니다. 3분의 1승은 역수라는 뜻이고요. x의 3분의 1승은 세제곱근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x의 n승꼴을 미분하는 것을 자연수뿐만 아니라 실수로 확대를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형태의 미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x n승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에 대한 풀이 한번 볼까요? x 루트 x 위에 한 점 1,1에서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도함수를 구해서 x 대신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함수는 지수로 바꿔서 써보면 1승과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거든요. 자, 이제 y 콜 x의 2분의 3승이므로 y 프라임을 구합니다. 지수 내려오죠. 2분의 3 내려오고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 대신에 x좌표 1을 대입하겠습니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곧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 2장에서 공부했었으니까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곧 그 1,1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y-y 좌표는 이퀄 접선의 기울기 2분의 3 x-x 좌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법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접선의 기울기하고 법선의 기울기는요 서로 그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로 수직이니까요.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나는 점의 좌표는 똑같으니까 법선의 방정식은 y-y 좌표, 법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x-x 좌표.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 정도라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는 도함수를 구한 뒤에 값을 대입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그 미분계수를 구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